속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간 거리를 구하는 저 공식을 이 학생한테 알려주면 이 학생은 뭐 계산을 잘하는 학생이니까 분명히 풀 수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그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하는 것은 저 시속 4km가 어떤 뜻이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속 4km라는 것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를 알면 거기서부터 그러면 시속 4km라는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리나 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시속 4km를 이용해서 거리나, 여기선 시간이죠, 시간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저 그리고 진짜 궁금한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했네요. 네, 얘기해보세요. 이거 꼭 말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얘기하세요. 수진이가 등산을 하는데 네. 올라갈 때 시속 3km로 걸었어요. 네. 근데 똑같은 길을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서 2시간 이내 등산을 마쳤어요. 마쳐야 통합해서? 해요. 네, 네, 네. 수진이는 최대 몇 킬로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올라갈 때 시속 3km로 달린 그 거리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이게 답은 답지를 봤는데 근데 그러니까 산을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속 3km로 가고, 내려올 때 시속 4km로 걸어서, 거리는 모르고? 걸어서. 아하, 좋습니다. 그럼 올라간 거리를 뭐 K라고 하죠. 시간이, 상상을 해보면, 올라간 시간을 상상을 아, 해보면, 시간을 봐야 되네. 올라간 시간. 올라간 시간이 있을 거고, 내려온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개의 합은 이 2시간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내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어때요? 네. 이내라는 게 지금 이까지 포함하는 그렇죠. 이까지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이내. 2시간이거나 2시간보다 작거나 2시간 이내. 그래서 올라간 시간, 내려온 시간을 상상을 해보면,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 둘의 합은 이보다 같거나 작아야 될 것이다. 어때요? 네, 우리 학생분 말씀하셨던 대로 변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접근을 못하니까 최대한 저는 전략이 어떤 걸로 할 거냐면 K로 표현할 거예요. 올라간 거리. 됐습니까? 네, 시속 3km로 올라간다는 말은 3km 갈 때 1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1시간에 3km 간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네, K 거리를 갈 때 그럼 몇 시간 걸릴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게 3분의 KB잖아요. K가 뭔지 모르겠지만 3분의 KB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네. 그럼 시간도 3분의 KB가 될 것이다. 그때 올라가는 시간이. 어때요? 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1시간에 3km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K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니까 난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숫자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네, 이거의 배수와 그때 걸린 시간의 배수는 같을 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어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3분의 k배니까 시간도 3분의 k배 해가지고 3분의 k 시간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시간이 3분의 k 시간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시간이. 네, 그럼 내려올 때 시간. 시속 4km로 내려온다고 했죠? 어때요? 네, 1시간에 4km로 간다는 건데 네, 이번에도 또한 거리가 k야. 그죠? 네. 그때 시간을 찾고 싶은데 4분의 k배니 시간도 4분의 k배 되지 않겠냐. 시간, 시, 시간, 시간도 왜냐하면 거리가 지금 4분의 k배예요. 자, 우리 선생 모르시면
얘기하세요. 조금이라도 음, 모르시면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 시속 지금 시속 4km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일단 요거부터 찾아보자. 는 거죠. 1시간에 4km 가는 거죠, 근데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속력이 있을 때 어떤 물체의 속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간 거리를 구하는 저 공식을 이 학생한테 알려주면 이 학생은 뭐 계산을 잘하는 학생이니까 분명히 풀 수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그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하는 것은 저 시속 4km가 어떤 뜻이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속 4km라는 것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를 알면 거기서부터 그러면 시속 4km라는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리나 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시속 4km를 이용해서 거리나 여기선 시간이죠. 시간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시간이 4km 간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2시간은 몇 분 걸린다는 거예요. 2분의 1시간 걸린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얘가 네. 1km 갈 때는 얼마 갈 거라는 거예요? 1km 갈 때는 4분의 4분의 1시간이니까 1시간 15분? 이 학생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비례 관계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저 시간과 그리고 간 거리가 비례 관계로 간다라고 하는 컨셉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쉽게 거리와 시간을 쉽게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 비례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비례 관계를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저 시속을 통해서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계산만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걸 구분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논리에서 시작을 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런 섬세한 하나하나의 지점에서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쵸? 1km 15분. 그쵸? 어쨌든 그런 지금 수학적으로만 보면 수학적인 법칙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게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네. 여기가 지금 2분의 1배 되면 얘도 2분의 1배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만 보면. 네.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3분의 K 곱한 것처럼 4분의 K 곱한 거네. 오케이. 그쵸? 괜찮습니까? 어때요? 네. 4분의 K 그래서 4분의 K 시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시간이 얼마일 거다? 4분의 K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그럼 그 둘의 합이 2시간 이내가 되게 하는 K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시간은 같아야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은 같을 필요는 없죠. 다만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올라올 때 거리와 얘, 내려올 때 거리. 거리예요? K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리를 상상을 하자는 거야. K로. 이게 둘 다 거리네요. 그럼 같아야 되네. 그쵸?